안녕하십니까, 광저TV 문서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에 세금 물류 파트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제 에이전시 선택 방법에 대해서, 혹은 공장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 그리고 공장과 에이전시를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 혹은 어떤 제품을 중국에서 사가지고 들어와서 좀 사업을 좀 시작을 해봐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물건을 사가시잖아요. 사가면서 봐왔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이제 문제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사기를 당했다.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주문했는데 쓰레기가 왔다. 뭐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주변에서도 듣고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그런 얘기들을.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할 게 뭐냐면은 이 제품이에요. 과연 한국에 있는 분들이 아무 제품이나 막 갖다가 팔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은 품목들이 있어요. 하면 안 될 품목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에이전시. 이 에이전시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왜냐하면 저도 에이전시지만 저 같은 이제 개인 에이전시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큰 회사로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 이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좋은 에이전시와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 피해야 될 에이전시들을 저희들이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공장을 많은 에이전시들이 제가 직접 공장을 운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장 하나를 운영할 수는 있어요. 자기 주품목들. 저 같은 경우는 가방이죠. 저도 가방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가방도 하고 지갑도 하고 무슨 벨트도 하고 다 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과연 그러면은 다 내가 공장을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장이 아니라 그냥 에이전시가 하청 공장을 한테 오다를 주는 식인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나는 공장에다 다이렉트로 오다를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고 싶은 건지. 근데 에이전시도 저처럼 한국 에이전시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도 중국 에이전시가 있어요. 내가 한국 에이전시가 공장을 바로 찾으면 좋은데 그걸 못 찾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공장이라서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에이전시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공장도 많고, 내가 오다를 썼지만 저쪽에서 장난질을 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이죠. 자, 제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서 좀 생소하고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분들은 이미 이거 제품에 뭐가 있어, 제품 할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자, 중국에서 아무 물건이나 갖다 팔 수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거지만, 중국에서 내가 막상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세관을 통과 못하는 제품들이 꽤나 많아요. 그 세관을 통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검사들이에요. 검사들. 예를 들자면은 완구, 장난감이죠. 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유아용품, 그 다음에 식품, 전기제품 등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이런 게 뭐가 있냐면은, 완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제 장난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막 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전검사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유아용품도 보통 보면 뭐냐면은 아이들 용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깨졌을 때도 막 뾰족뾰족하게 깨지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런저런 기준들이 있어요. 식품, 당연히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것들 안전검사 들어가있죠. 전기 안전검사. 그럼 무전기, 혹은 블루투스 이런 거, 전파 인증 같은 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 제품당 한 100만원? 에서 수백만원까지도 가요. 물론 한 7, 80만원, 몇십만원 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야, 내가 한 100개,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유아용품 100개 가져가서 팔려고 그랬는데, 그 검사 비용이 100만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고서 하면은 그냥 상관없어요. 그거 하면 되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일단 구입부터 하세요. 중국에 들어와서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사보자, 요거 사보자. 그래서 산 다음에 물류로 내보내려고 그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 세관에 걸려서.
세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회사나 아니면은 그 중간에 이제 뭐라 그럴까 사업 파트너 혹은 에이전시들한테 꼭 여쭤보시고 이런 제품을 좀 손쉬운 제품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어려운 제품 말고 좀 손쉬운 제품을 해보시는 게 좀 시작은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원래 하던 제품이 있다. 근데 항상 한국에서 받았었어요.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뭐 이런 도매 상가들, 뭐 신설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내가 납품을 받았었는데, 내가 막상 수입을 해보려고 하니까 되게 간단할 줄 알았는데, 이런 검사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전에 이런 거를 미리 알아보시고 나서 수입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번째로는 에이전시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에이전시. 말 그대로 에이전시, 그냥 저거죠. 그냥, 뭐, 배대지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무역대행도 있고, 뭐, 개인 사업자들도 있고, 에이전시라고도 하고, 막, 용어들이 다양해요. 근데 말 그대로 뭐냐면 중국에서 사업 파트너예요. 중국 사업 파트너. 자, 에이전시가 왜 정말 중요하냐면요. 에이전시가 저처럼 개인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말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중국말밖에 못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근데 만약에 여기에 보면은 뭐가 뭐냐면 저같이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회사예요. 안에 한 20명, 30명씩 있으세요. 그런 에이전시들도 규모가 있는 에이전시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에이전시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에이전시가 그 인터넷에 보면은 막 뭐 나는 무슨 무역대행이요, 무슨 배대지요, 뭐요, 정말 많아요, 업체들이. 근데 어떻게 고를 것이냐, 내가 필요한 에이전시를 어떻게 고를 것이냐를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에이전시는 보통 에이전시라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보통 사장님이죠, 사장님. 뭐 다른 회사랑 비슷해요. 사장님이 있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실무진이 있어요. 실무진이 있어요. 실무진이 2명일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공장이 있을 거예요. 공장. 그죠? 근데 보통 사장님들은 한국 분들이 많으세요. 한국 분들. 그리고 실무진들 보통 보면 실무진들은 보통 교포 분들이 많으세요. 교포나 혹은 중국말이 가능하신 한국 분들도 꽤 많아요. 제가 여기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제 내가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에이전시를. 자, 내가 이 에이전시를 찾았으면은 A라는 에이전시가 있다 보죠. A라는 에이전시에서 내가 사장님, 이 회사 사장님하고 다이렉트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면은 이 사장님이 공장하고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요구 조건을 냈어요. 이 에이전시한테. 그죠? 그럼 이 사장님이 다이렉트로 공장에다 의사 전달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실무진이 다이렉트로 공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여기는 한국 사장님들이 보통 나이대가 보통 젊어야 40대 중반 혹은 50대, 60대 분들도 계세요. 사장님들이. 근데 중국어가 많이 약하세요.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한국 분들 특성이 뭐냐면은 여기서 교포분들 직원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구해도 안 배워도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장하고 다이렉트로 대화가 가능하신 분들이 몇 명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사장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나의 요구 조건을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서류도 다 넘겨줬죠. 그럼 이 사장님이 실무진한테 넘겨요. 실무진이 2명이면 또 넘어가죠. 또 공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한 번, 2번, 3번, 막 보고 보고가 이쪽으로 갔다, 보고가 또 일로 가고, 보고가 일로 가고, 그 다음 공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서 의사소통 상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는 이걸 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대화를 해도, 야, 한국 사람이 한국 공장에다 넣어도 불량이 발생할 확률이 있어요. 야,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로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의사소통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물며 이 몇 개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언어가 정말로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교포분들이
한국어가 조금 떨어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중국어가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포분들이 다 중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교포분들도 중국어를 잘 못하시는 교포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한국분들 마찬가지고요. 한국분들 여기 실무진에 한국분들로 계셨을 때 한국분들이 중국말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공장과 대화가 되냐?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또 중국 직원 혹은 또 중간에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의사 전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사가 왜곡되고 뜻이 제대로 전달 안 돼서 불량이 터지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큰 에이전시,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다들 소규모 무역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큰 에이전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제일 좋기는 뭐냐면은 사장님이 됐든 뭐가 됐든 한 명이 실무진이 됐든 A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분한테 의사 전달했을 때 공장으로 다이렉트로 의사 전달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건품이나 중간에 뭘 확인할 때도 이분이 가야지 돼요, 공장에. 근데 일반적인 에이전시는 뭐냐면 사장님한테 얘기를 막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저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서 다 했는데 실제로 확인하러 간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100% 나의 뜻이 100% 전달될까? 저는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내 뜻을 몇 번씩 얘기를 해봐요. 근데도 불안해요. 왜냐? 100% 내 의사 전달이 됐을까? 또 말하고 또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난 한 번 말해도 100% 다 전달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러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실무진이 돼도 돼요. 실무진이 다이렉트로 공장으로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공장에서 무슨 문제 털 때 실무진 보러 요즘에는 동영상 다 되잖아요. 동영상 보러 내가 대화를 하고 있던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지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하세요. 그게 가능한 에이전시면 돼요. 규모에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제대로 됐는지 공장에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직접 공장을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 왜냐? 그 사람이 가장 나의 의견을 잘 이해하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러지 못한 실정인 에이전시들이 참 많아요. 자, 이게 첫 번째요. 에이전시 고르는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보고 체계가 많은 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보고 체계가 많은데. 큰 에이전시라 하더라도 내가 말한 사람이 다이렉트로 공장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직통이죠, 직통 라인이 가능한 에이전시를 찾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에이전시 선택에서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되는 두 번째. 자, 2번. 좀 전에는 뭐였냐면 보고 체계. 내가 말한 사람이 다이렉트로 공장을 가고 공장과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했다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동성이에요. 이동. 예를 들면은 광동성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광동성이라는 데죠. 중국은 33개 성이 있어요. 33개 있는데 그 웬만한 성들이 다 우리 남한만 해요. 남한보다 훨씬 몇 배 큰 데도 있고 작은 성들이 우리 남한만 해요. 자, 그러면은 광동성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제가 광주에 있어요. 그죠? 광주. 요 밑에 심천 있어요. 심천. 주회. 그리고 이쪽에 보면 뭐 산토 있고 뭐 복건성 있고 복건성은 광동성 아니죠? 근데 문제는 심천 공장까지 가는데 2시간에서 3시간 걸려요. 2시간에서 3시간. 주에 가는데 2시간 걸립니다. 옆에 짱먼이라고 있어요. 짱먼 마이크 되게 유명해요. 짱먼이라고 해서 저희들 마이크라든가 이런 음향기기로 되게 유명한 공장 단지가 짱먼에 있어요. 여기까지 3시간 걸려요. 자, 제가 왜 이동을 얘기를 했냐면은 완성품이 나온 다음에 불량을 발견하는 거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완성품이 이미 나왔는데 제가 불량을 발견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이건 안 돼요. 에이전시는 불량이 나오기 전에 확인을 해야 돼요. 에이전시들은. 왜냐? 불량 나오면 뭐 어쩌고 할 거예요. 납기 못하면은 계약 파기되는데 중국에서는 그냥 나물나라면 끝이에요. 계약금도 돌려주는 경우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위약금도 물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신용 문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량이 터지는 거를 갖다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량이 안 터지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장을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자주 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 계약건이 1억 이상, 2억 이상, 3억 된다.
큰 건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주 직원 둬야 돼요. 상주 직원. 한 달 동안. 한 달에 얼마?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상주 직원 두는 게. 왜냐면 현장에서 구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런 계통으로 좀 아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공장 가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상주 직원입니다, 이거. 요청하세요. 에이전시한테 요청해야 돼요, 이거. 근데 이 돈마저도 아끼려고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가 왜 이동이냐? 자, 에이전시라고 해서 갔어요, 제가. 근데 한국 손님이 와서 에이전시라고 해서 가보면 뭐냐면 택시 타고 막 이동을 해요, 막. 택시 타고. 택시 하나 빌려서 혹은 이제 뭐 차 하나 빌려서 가요. 자, 차가 없으면 에이전시가 이동이 너무 제약이 돼요. 중국은 가까운 이제 광주에서 가방단지, 쓰링이라고 그러죠. 쓰링, 화도, 가방단지. 같은 광주예요. 1시간 반 걸립니다. 같은 광주인데도. 자, 이런 식으로 멀리 있어요. 공장들이. 한 번 갔다 오려면은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은 차가 있어야지 이동이 편하다는 거죠. 근데 개인 에이전시 분들 보면 차도 없고 택시 타고 움직이는 그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택시비가 한국보다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한 번 이런 데 갔다 오려면은 10몇만 원씩 나와요. 10만 원? 왕복하면 한 10몇만 원 나옵니다. 이런데. 그런 거, 예를 들면 한 달 납기일 계약이라고 치면은 아무리 못해도 3-4번은 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뭐 그냥 택시비로만 몇십만 원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하면은 얘기가 될 수 있는 대중교통도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동 수단이 있어야 돼요. 차가 됐든 뭐가 됐든 공장과 이동이 편하게 계속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에이전시를 골라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가방 하겠다. 그러면 스링하고 왔다 갔다 거려야 돼. 스링하고. 가방 공장. 예를 들면은 신발, 구두를 하겠다. 그러면은 해주에 있어요. 해주에 있어요. 후이동이라는 데가 다 몰려 있습니다. 후이동. 여기까지 3시간 걸려요. 3시간에서 3시간 반. 3시간 반 걸려요. 후이동까지 주당창 왔다 갔다 걸어야 돼요. 마이크 하겠다. 그러면은 짱먼까지. 그러면 IT 제품 하겠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심천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동관 이런 데를 막 주구장창 왔다 갔다 걸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지만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동입니다. 이동이 원활하게 되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해요. 경험입니다. 경험. 자, 경험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이전시 분들 여기서 에이전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개인분들이 참 많아요. 개인분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딱히 여기서 정확한 직업이 없이 그냥 계시는 분들 중에 에이전시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에이전시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신데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아요. 자, 뭐 제가 딱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제 얼굴 보고 참 에이전시라고 말하지만 부족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누구를 갖다 얘기를 할 수 있는 딱 그렇게 판단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경험이에요. 경험. 예를 들면 공장을 여러 번 가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쪽으로 진행해 보신 분들이 뭐를 실수를 많이 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캐리어를 하나 저희들이 이제 캐리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여기 바퀴 달린 캐리어 있잖아요. 공항 캐리어. 자, 예를 들자면 이런 캐리어. 근데 이게 ABS 재질이 있어요. ABS 재질이고 PC 재질이 있습니다. 자, ABS로 금형을 뜨잖아요. 이거를 지그라고 하죠. 금형이라고도 하고 지그를 뜨면은 한 개당 약 한 25인치에서 한 30인치 사이로 한 개당 한 50만원 정도가 나와요. 50만원. 지그 뜨는데. 근데 PC로 뜨면 얼마냐? PC라는 재질이 있어요. 완전 PC, 100% PC. PC로 뜨면은 같은 이건데 금형비가 얼마냐? 약 한 5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도 나와요. 1억. 와, 어마어마하죠? 이 차이가. 자, 제가 왜 이걸 기준으로 뒀냐면은, 자, 무슨 얘기가 있었냐? 예전에 ABS로 단가를 뽑았어요. 어떤 에이전시 분이 단가를 뽑았는데, 하나당, 예를 들자면은, 이제, 달러로 35불이 나왔다 칩시다. 35불. PC로 40불 나왔어요. 아니,
PC로 20불, 25불 나왔어요. PC로 25불. 자, 그랬는데, PC가 더 싸네요? 그리고 PC로 계약을 다 끝냈어요. 근데 이 에이전시 분도 생각도 못 한 거예요. 와, 금연비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걸.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결국 이거 빠가졌죠. 이제 깨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실리콘이라고 해서 우리 뭐 핸드폰 케이스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거는 되게 싸요. 금연비가 한 20만원에서 한 30만원? 요 정도 사이에요.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 근데 비슷한 걸로 만약에 플라스틱 제품들, 우리 완구 같은 거, 장난감 만드는 완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몇백만 원이 납니다. 한 2, 300만 원씩 나와버려요. 자, 이런 차이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시면은, 이제 그런 중간에, 갑자기 금연비가 많이 나왔네요. 아니면은 갑자기 무슨 비용이 발생했네요. 이거를 처음부터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중간에 오해 없이 갈 수 있는데, 나중에 막 요거 비용 추가되고 저거 비용 추가되고 저거 비용 추가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처음에는 단가 30원, 단가 중국 단가로 30원이면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약금 넣고 뭐 하고 이제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 왔는데, 나중에 뭐 추가돼서 나중에는 막 60원에 나와요. 막 2배가 뛰어버려요. 막. 그럼 이 사람도 하는 말 뭐냐 알아요? 아이고,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죠. 금연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샘플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운송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무슨 비용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얘기도 안 해놓고서. 왜냐? 그 사람들 얘기는 그거예요. 아니, 이걸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본인들도 모르고 있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용이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된다는 걸 아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 경험이 많은 에이전시를 찾으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경험이 많은 에이전시들, 여기서 잘하고 있는 에이전시들은요, 이미 딱 보면은 건재합니다. 잘하고 있고요. 딱 막상 만나보면은, 와, 여기서 딱 자리 잡고 괜찮게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막 제가 뭐 차가 있냐 없냐, 혹은 뭐 여기서 뭐 금전적으로 이제 뭐 경제력이 많이 되냐 안 되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자리 잡고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없으면서, 내가 경험이 없으면서 이제 말로서만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막 그런 식으로 해요. 왜냐? 바이어보다는 생산 쪽에 조금 더 안다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문제 터진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하고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3개 에이전시에 대해서 좀 길게 말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고 체계가 복잡한데 하지 마세요. 보고 체계가 간단한데 내가 말한 거 공장으로 다이렉트로 전달할 수 있고, 항상 공장에 갈 수 있는 것, 이동, 항상 공장에, 언제든지 공장에 갈 수 있는, 수시로 안 되면 상주 직원이라도 둘 수 있는데 그런 대로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경험. 이 경험 많은데, 이렇게 3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에이전시 고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고르면은 크게 에이전시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든가 혹은 물건이 잘못 나올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100% 안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에이전시까지 좀 확인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장 한번 확인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에이전시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공장. 자, 공장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장들이야 가보면은 다들 전문적이에요. 공장에 대해서 뭐 자기네들도 제품 생산하고 있으니까 다 전문적인데, 뭘 조심해야 되냐? 얘네가 정말로 자기네 공장이지, 아니면 에이전시인지. 자, 여기서 에이전시라고 말하는 게 1차 에이전시가 있고 2차 에이전시가 있어요. 1차 에이전시는 말 그대로 한국 사람들이 하시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2차 에이전시는 뭐냐? 중국 에이전시예요. 중국 에이전시. 뭐냐면은 1차 에이전시에서 제가 바이어잖아요. 근데 1차 에이전시에서 오더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장을 다이렉트로 찾으면 좋은데 공장을 못 찾는 그런 에이전시들도 수두룩해요. 공장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고,
공장 말은 바이어들한테 공장 잘하라 했지만 결국에는 알리바바 좀 뒤져보고 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공장 찾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리바바에서도 알리바바라고 해서 공장이냐? 아닙니다. 한 60, 70%는 에이전시들이에요. 알리바바에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 뒤져서 갔는데 결국에 찾은 데가 2차 에이전시인 경우들이 많아요. 중국 에이전시. 자, 그러면은 1차 에이전시가 중국 2차 에이전시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1차 에이전시가 얘네가 공장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판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경험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것도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는 공장에다가 이제 저희 에이전시한테 물어보겠죠. 이제 에이전시나 통역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겠죠. 우리가 공장에 방문을 하겠다. 그럼 언제 와라 그러겠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지정하는 애들이 있어요. 날짜를. 다음 주 수요일 날 와라. 이번 주 월요일 날 와라. 혹은 내일 와라.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한 7, 80%가 에이전시예요. 공장 아닙니다. 시간하고 날짜. 시간하고 날짜입니다. 날짜. 시간하고 날짜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공장이잖아요. 저도 공장을 하고 있지만 아무 때나 와도 돼요. 아무 때나. 왜냐? 항상 공장이 있으니까. 예. 아무 때나 오면은 공장 주변에서 한 10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에이전시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하고 협의를 해요. 야, 내가 바이어가 오는데 야, 내일쯤에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공장에 찾아가면 내 공장처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네 공장이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 막 출장이 있다 그러는데 공장들이 거의 출장들이 없어요. 공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바이어들 접대하는 사람들, 바이어들이 이제 오면은 이제 설명하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출장이 거의 없습니다. 공장들은. 근데 무슨 뭐 출장이 있다라는 막 별 핑계를 다 대요. 근데 결국에 뭐냐면 공장하고 날짜를 맞추려는 거예요. 70%, 80% 진짜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제일 허접한 에이전시예요. 제일 허접한 에이전시는 공장 밖에서 만나자 그래요. 공장이 아니고 공장 밖에서 만나서 나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거는 공장하고의 뭐 저것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별로. 공장하고 뭐라 그럴까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애들이에요. 왜냐면은 잘 되는 애들은 그래도 공장에다 미리 얘기를 해놔서 야, 내가 공장에 가 있자. 그 다음에 바이오 오면은 내 공장인 척 하자.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네 공장인 척 얘기를 해요.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밖에서 만나자. 왜냐면은 에이전시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공장 찾아가요. 모르면 내비키고 찾아갑니다. 모르면 내비키고 찾아가요. 근데 내가 자주 가는 공장이면은 그냥 가죠. 그쵸? 근데 보통 공장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1차 에이전시, 한국 에이전시들이 공장을 찾아주잖아요. 막 이렇게 찾아줘요. 그럼 막상 갈 때 보면은 공장이 언제 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웃이에요. 항상 요구 조건은 그렇게 돼서 내가 마음대로 간다. 오늘 갈지 내일 갈지 3시에 갈지 4시에 갈지 몰라. 그 대신 점심시간 저녁시간 좀 피해줘야 되겠죠. 그 대신 간다 그러면 웬만하면 해외 바이어들 온다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공장들은 거의 다 오케이입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꼭 수요일은 안 된다. 꼭 화요일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만 빼고 다 됩니다.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화요일 날 와야 됩니다. 무조건 수요일 날 와야 됩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 만나는 거. 공장 밖에서. 그냥 공장 주소 달라 그래요. 에이전시가 차 없고 막 이래버리면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웬만하면 차 있으면은 그냥 공장 내비치고 가버리면 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장 밖에서 만날 필요 없어요. 근데 공장 밖에서 혹은 사무실로 오라고요. 사무실로. 와, 공장하고 사무실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은 어디에 있고 공장은 어디에 있어. 이런 경우 거의 다 에이전시예요. 일단 사무실로 와서 사무실로 와서 이야기하자 그래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공장 아니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뭐냐면은 내비게이션. 자, 글씨를 잘 못 씁니다. 내비게이션. 자, 자기네 공장 가면서 내비 키고 간다. 요거는 좀 피해야 돼요. 내비게이션 키고 간다.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공장에서 얼마나 됐냐고 물어봐요. 아, 그만 2년 됐다, 3년 됐다 그래요. 근데 2, 3년 됐는데 자기네 집 가는데 내비 키고 간다? 그건 조금 아니죠. 간단히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내비 키고 가는 거는 좀 아니에요. 내비 키고 가는 거 피하십시오. 자, 요 정도만 알아도 내가 공장 가기 전에 이미 얘네가 공장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안 가면 돼요, 그냥. 뭐야. 무슨 날에 반드시 와라. 그럼 혹은, 일단은 우리는 사무실이랑 떨어지니까 사무실로 먼저 와라. 혹은 막 가는데 내비게이션 키고 간다. 그래버리면 그냥 차 돌리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그거 말고도 이미 한국 에이전시들이 공장 리스트를 몇 개를 더 뽑아놨을 겁니다. 그 중에 다른 데를 가시면 돼요. 자, 공장 들어가지 말고 그냥 돌리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이게 공장 고르는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를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장에 가가지고 공장에 이제 갖다 쳐요. 가기 전에 이제 공장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벌렸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래. 맞다. 자기네 공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걸 모르면은 거기서 그냥 캔슬 치면 돼요. 다른 공장을 가시면 돼요. 이게 저는 간단한 것만 몇 개 알려드렸지만, 이런 게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려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딱 들어보면, 얘는 공장 아니네. 에이전시네. 몇 개 질문해보면 답 나와요. 근데 에이전시들이 이런 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에이전시라고 하시면서.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장에 도착했잖아요. 자, 공장이 이렇게 있다 쳐요.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죠? 자, 공장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보셔야 돼요. 자, 얘가 어떤 공장은 되게 커요. 막 건물이 이렇게 있죠? 막 3개. 건물 큰 게 막 3개 있을 수도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약간 주차장처럼 돼 있고, 그죠? 근데 얘가 공장을 들어가면서 봐야 되는 게, 첫째, 웬만한 중국 공장에는 거의 웬만한 게 아니라 거의 100%, 90% 이상 90% 이상 뭐가 있냐면요, 경비가 있어요. 여기 경비가 있어요. 근데 자, 얘가 만약 밖에서 데려갔다, 에이전시가 밖에서 데려갔다, 밖에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전시들이 차가 없는 경우들 있잖아요. 개인 하시는 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가 없는 경우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와서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처까지만 오면은 우리가 차로 데리러 가겠다. 이런데도 저는 좀 피하는 편인데 진짜일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뭘 봐야 되냐면, 얘네가, 자, 내가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공장은 여기인데 여기까지 갔으면은 이 공장에서 차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 꽤나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 차로 그냥 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근데 들어갈 때 봐야 돼요. 이 경비들이 이 차를 대하는 태도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차들은 웬만하면 경비분들이 다 알아요. 그냥 통과를 시켜드려요. 그냥 통과시켜줘요. 자기네 공장 차인데, 자기네 공장 들어가는데 막 뭐 등록해라 뭐 이런 거 없어요. 딱 그 표정 보면 알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공장이 큰 공장 단지 안에 A 공장, B 공장, C 공장, D 공장, 막 공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좀 틀려요. 자,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냐? 이 사람이, 데리고 간 사람이 자기네 공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도 막 헤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초보자들. 여기서도 헤매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한두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이 공장을. 이 중국 에이전시가 한두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들어갔어요. 내려서 가서 이 A 건물이라고 치면은, 자, 정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자, 처음에 들어가자마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네 공장이라고 데리고 왔잖아요. 혹은 내가 바로 다이렉트로 갔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자기네 공장이라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화장실 어디냐 물어봐요. 화장실 어디냐 물어봐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화장실 참 이거 간단한 건데, 그죠? 이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에이전시들은 열의 7이 몰라요. 에이전시들은. 왜냐면 여기 와봐야 몇 번 안 와요. 내가 오더를 한번 집어넣고, 이 에이전시가, 중국 에이전시가 오더를 한번 집어넣고 자주 오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알아요. 어딘지. 근데 몇 번 안 온 사람들은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샘플실, 재단실, 뭐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각 사업마다 좀 틀릴 텐데, 예를 들면 뭐
프레셔 갖다가 뭐 찍어주는 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본드 칠해주는 데도 있고, 도색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내부 구조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기네 공장인데. 그쵸? 제 말 들어보면은, 맞죠? 근데 모르는 경우가 에이전시인 경우에는 열에 7, 8은 몰라요. 화장실이 못나는 건 말이 안 돼요. 뭐 자기가 무슨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뭐 그걸 참는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그죠? 자, 그럼 화장실뿐만 아니라 샘플실이고 뭘로 다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시수 때도 없이 물어봐요. 통역이 데려가자. 통역이 있잖아요. 한국에 에이전시 있잖아요. 이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물어봐 달라고 그러세요. 화장실 어디냐 물어봐 달라고 그러고, 왜냐면 우리는 바이어분들은 중국말 못하시니까 화장실 어디냐 물어봐 달라고 그러고, 그 대신 분명히 지정을 해. 이 사람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이 사람, 데리고 간 사람. 데리고 간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우리를 소개시켜주고 있는 그 사람한테 어디냐고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샘플실이 어디냐고 물어봐 달라고 하고, 뭘 파악하냐면, 이 에이전시랑, 또 이 중국 에이전시랑 관계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중국 에이전시랑. 그러니까, 이 에이전시가 중국 에이전시랑 합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합작을. 별의별 일이 많으니까, 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 달라 그래요. 이 에이전시한테 그냥 화장실 어디냐 물어봐 달라 그래요. 모르면은 이건 꽝인 거예요. 그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화장실도 알 수 있고 샘플실도 알 수 있고 한 10대 번 가보면 알아요. 저도 알아요. 모르는 공장도 한 10대 번 가보면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자, 그러면 뭘 물어봐야 되냐? 실제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들을 물어봐요. 생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이게 무슨 제품이고 어디로 나가는 제품이고 뭐 손님 보호 차원에서 얘기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치만 간단한 것들은 다 말해줘요. 야, 이거 무슨 제품이냐고, 어느 나라 거냐고, 어느 나라로 나가고 어떤 제품이냐고 설명했는데 설명을 하나도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봐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은 뭐냐면은 들어가셔서 나를 데려가신 중국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에이전시든 통역이든 같이 갔을 거고, 이 중국 사람이 다른 직원들과 인사하거나 이런 걸 좀 봐보세요. 우리도 자기네 회사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인사하는데 너무나 친근감 있게 해요. 왔어? 왔어.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너무 서먹서먹한 경우가 많아요. 너무 서먹서먹한 경우가. 딱 봐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 왜냐면 밑에 일꾼들은 계속 바뀌어요. 중국은 밑에 일꾼들이 많이 바뀌어요. 진짜 직원 아니면 잘 몰라요. 저도 하청공장 가잖아요. 매번 갈 때마다 중국 직원들이, 하청공장 직원들은 틀려요. 사장님하고 임원진들, 예를 들면 뭐 조장이라든가 공장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안 바뀌는데 밑에 직원들은 자주 바뀌어요. 근데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다 인사를 한다는 거죠. 왜냐? 매일 가니까. 그런 걸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런 것만 좀 보셔도, 자, 근데 만약 이런 반문할 수 있죠. 야, 이런 걸 다 했어요. 했는데도 다 알아. 근데도 에이전시면 어떡하냐? 그런데도 에이전시면은. 중국 에이전시면, 그래도 중국 에이전시면 어떡하냐? 그럼 그냥, 제 말은 그렇게, 그냥 하시라고. 단가 맞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단가 맞으면은. 자, 최소한 이 정도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는 이 공장에 수시로 가봤고, 정말 많이 가봤다는 거예요. 샘플실이 어디 있고, 무엇은 실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어디로 나가고 있고, 이런다면 그 정도로 많이 이 공장을 가봤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하셔도 돼요. 정말로요. 왜냐? 그러면은 사기를 당해도 단가 조금 비싼 거 사기를 당할 거예요. 근데 이건 사기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단가. 그래도 이 공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에이전시라는 거예요. 근데 에이전시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 통과 못합니다. 95%입니다. 95%. 아니 99%예요. 99%. 99% 통과 못해요. 자, 가방 공장 같은 거 스와치 어디냐 물어보잖아요. 스와치 어디냐 그러면 다 몰라요. 에이전시들은. 다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자기네 공장인데 스와치 어디 있는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아니면 어디 뒤져보라고 그러겠죠. 야, 어디 가봐. 거기에 스와치 스경이 가지고 오라고 그러겠죠. 위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대강적인 위치는. 근데 여기서 에이전시들 같은 99% 걸려요. 다. 이 정도만 해도. 근데 이 간단한 걸 안 한다는 거죠. 바이어분들은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왜냐면 같이 가신 통역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물어봐 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 걸립니다, 이거. 간단하지만.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제품, 에이전시, 공장 요 세 개만 요런 간단한 걸로 제가 지금 대략 한 30분 정도 영상을 찍고 있는데 요 부분만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80% 이상, 90% 이상 그래도 몰라서 생기는 불량이나 이런 걸 몰라서 생기는 그 사기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사기는 아니에요. 그게 사기가 아니라 정말로 에이전시와 혹은 공장을 제대로 못 찾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인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에이전시도 몰랐던 부분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에이전시면서도 이거 확인 안 해요. 공장 가면. 그냥 어떻게든 바이어와 공장과의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그러지 이 공장이 자기네 공장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시를 제대로 골라야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어분들께서 한국에서 물건 구입하러 오신 분들은 이거 혹은 내가 진짜 가려는 공장이 자기네 공장이야? 맞냐? 아니냐? 혹은 이거 공장 아니라 이거 뭐 에이전시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반문을 하고 에이전시들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반문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맞아요? 근데 자기네 공장인데 왜 내비를 키고 가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아니에요? 왜 자기네 공장 화장실 몰라요? 왜 샘플실이 어딘지 모르죠? 왜 아무것도 모를까요? 반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 진짜 말도 안 되는 분량,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세 개, 참 이거 중요한데 요것만 아셔도 진짜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편에 걸쳐서 저희들이 좀 중국에서 무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앞으로 좀 기회가 된다면 요거 조금씩 좀 나눠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기회가 된다면은. 지금 저희들이 영상 찍은 지 이제 뭐 불과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래도 꾸준히 지금 영상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짧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게 정말로 옛날에 그 에피소드도 많고 저도 제가 중국이 지금 14년 차인데 에피소드도 참 많았어요. 가는데 자기네 공장 가야 되는데 내비를 키고도 못 간 경우가 있어요. 내비를 키고도 근처에서 몇 바퀴를 돈 적도 있어요. 자기네 공장이래요. 근데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제가 나중에 이걸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고 다음 영상은 저희들이 공장들을 좀 찍어 드릴게요. 공장. 가방이 됐건 뭐 다른 게 뭐 패션용품이 됐건 뭐 구두 혹은 뭐 애견용품이 됐든 저희들이 공장 몇 개를 좀 섭외를 해가지고 공장들을 좀 찍어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청 공장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방송 찍고 좀 다음 편에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